일본은 과거 반도체 수출 규제 등으로 한국에 여러 제재를 가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생산에 집중 개발 및 성공을 이뤄 오히려 큰 발전을 이뤘는데요. 이제는 그러한 제재를 입혔던 일본이 역으로 제재와 맞먹는 피해를 입기 시작해 일본 국민의 앓는 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한국에서는 빠르게 생활가전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반면 최근에도 일본의 가전제품 소비자들은 구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들은 세탁기와 에어컨 등의 이제는 필수품에 가까운 제품을 구입하는 일에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인해 반도체 칩 공급이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가전제품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가전제품 부품 공장에서 생산을 재개한 기업들이 정상 가동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함에 따라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과 관련된 글로벌 반도체 위기와 공급망 혼란으로 인해서 일본 전역에서 가전제품 공급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한 전자상가 영업직원은 5월부터 배송 지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배송까지 1에서 2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고 고객들에게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도쿄 전자상가의 매장 진열대에 있는 전자레인지와 밥솥에는 출하 중단으로 신규 주문이 중단된다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이 이미 소유한 일부 기기는 부품을 더 이상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특히 세탁기는 심한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소매업체 웹사이트에는 나열된 40개의 드럼형 세탁기 중 70%가 재고가 없으며 상품이 도착하는 즉시 배송된다라는 태그가 붙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타치와 사프의 세탁기를 포함한 일부 세탁기는 8월 또는 그 이후에 출하될 예정입니다. 냉장고 모델의 30% 정도도 품절된 상태인데요.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품절 사태를 거치면서 일본 소비자들은 심한 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칩 부족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였지만 여름이 다가오면서 그 문제가 더욱 명확해진 것입니다. 일본의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올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시기에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쇼핑 웹사이트에서 일부 모델의 배송은 9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이런 제조업체가 여름 전체를 놓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특히 에어컨과 같이 계절에 따라 수요가 좌우되는 판매의 적기를 놓치면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일본 오사카 지역에 매장을 두고 있는 가전제품 소매업체 조신덴키 또한 전자레인지 등과 같은 품목 부족에 계속 직면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해당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제품 라인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소매업체는 상하이 봉쇄의 영향은 상당했고 공급망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공급망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각 업체들은 발매 연기, 판매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히타치는 4월 말부터 일부 세탁기 모델 판매를 중단했는데요. 이 회사는 중국에서 부품 배송이 지연되면서 자국 공장의 생산을 방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쓰비시 전기 또한 5월 21일 신제품 밥솥 모델의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1에서 2개월 안에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 회사에서는 중국 상하이 공급업체의 부품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충분한 수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파나소닉은 부품을 생산하는 중국의 고객 공장 폐쇄로 인하여 4월 중순부터 일본 동부 시즈오카현 공장에서 일부 세탁기 생산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회사의 상하이 공장도 폐쇄되어 일부 전자레인지 모델을 전자소매점으로 배송하는 데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밥솥, 안마의자 등 일부 제품에 신규 주문이 중단된 제품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요. 최근 동향을 살펴볼 때 그들은 상하이 봉쇄 해제가 이뤄진 것에 대한 기쁨보다도 중국이 코로나19 제로 정책을 고수하면서 또다시 공급 차질이 계속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리서치 회사 테이코쿠 데이터뱅크의 조사에서는 일본 기업의 48%가 중국 제로 코로나 봉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에 정통한 일본 종합연구소 선임연구원 미우라 유지씨 또한 중국이 코로나 제로 정책을 지속하는 한 공급망의 정상화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업은 공급망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위험을 포함하여 중국의 위험을 식별하고 비상사태에 대비 대체 조달 및 생산 소스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여러 도시에서 산발적인 혼란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전 제품들의 부족 현상은 현대인들에게는 큰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생활의 대부분이 익숙해져 버린 만큼 이러한 점은 더욱 심할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가한 제재를 기회로 삼아 자국 생산의 길을 열었습니다. 반면 수출이라는 것에서 얻는 자국의 손해까지 감수하며 일본이 실행한 결과는 대실패로 끝났는데요.
결국엔 제재를 가한 국가가 역으로 퇴화하는 어이없는 사례로 남아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이미지는 나빠졌는데요. 외교 문제에 경제 제재로 대응하는 방식 자체도 잘못됐지만 실패함은 물론 상대국의 발전의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자국에는 손해만을 남겼으니 국민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 매우 창피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많은 자국 언론들이 외교 갈등에 지나치게 집착해 시행한 어리석은 판단, 성공은커녕 실패까지 해버린 부끄러운 흑역사라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일본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가전제품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니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에 바쁘다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디자인에 실증이 나서 바꾸는 사람도 있겠으나 필요에 따른 이들에게는 정말로 골치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겠죠. 한편 일본 네티즌들 또한 이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외 업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국내 업체가 인건비가 싸다고 해서 어떻게든 해외 생산으로 전환한 결과다. 올해 들어 전자제품의 가격은 대부분 올랐다. 차라리 이제라도 국내 생산으로 다시 돌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건 잔금 해제하면 물건이 툭 나오는 그러한 쉬운 방식이 아니니까. 부품을 조달하고 조립, 출하하는 데에만 대략 2개월이 걸린다. 이제 와서 뭘 새삼스레? 그래도 다시 말하자면 반도체와 필요 불가결한 부분을 다른 나라에 넘겨버려 왔으니 결국은 일본 국내만 곤란해진 거잖아. 타국인 중국이나 한국에 가서 부지런히 알려준 결과다. 차라리 일본인에게 필요한 전자 제품들에만 집중해 불만이 거의 없는 일본 내에서 제조했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틀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국을 적국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이유 모를 봉쇄 정책을 자꾸 해주기를 바라지만 결과를 보면 독감과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희생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심지어 공산당에게도 경제 위축으로 결국엔 손해밖에 없다. 중국이 만약 자국의 정보망을 통제해서 빨리 감기를 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했다면 국민도 큰 불편함이 없었을 것이고 큰 도움이 됐을 텐데 말이지. 중국자동차협회의 4월 판매량 속보치는 전년 동월 대비 48.1% 감소한 117만 대. 반도체 부족, 상하이의 록다운과 그에 따른 중국 전역에서의 공급망 혼란 등 트러블이 산적해 지난 4월은 너덜너덜했다. 한국이란 나라에는 절대 화이트 국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계속되는 트집은 그저 일본의 돈을 가져가려는 것뿐이라고 본다. 한국의 제품이나 일본의 수출입을 일체 금지하고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철수시켜 신뢰할 수 있는 대만이나 태국 등과 협정을 맺고 이웃 나라를 적국으로 해야 한다. 나토에 의한 군사합동 기업을 만들어 국내 군사력이 세계 최첨단 군사 장비를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 아직도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을 보아 외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듯하다. 제재라는 것은 상대방이 하품할 정도의 강도를 뜻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고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만이 진정한 제재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한국의 자화자찬은 자신의 행동이 틀림없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 앞에서는 조용한 척, 사실은 당시 아베 씨도 한국 제재에 성공했다고 기뻐했을 모습이 상상되는데 결과는 어떻지? 결국 자화자찬은 여기에도 있었던 거다. 운동이든 공부를 하는 것이든 방법과 기술을 쌓아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시련을 이겨내야 큰 수확이 있는 것인데 한국이 이를 해낸 셈이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정부는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의 타국 의존도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제재가 미흡했다며 더 큰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